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얘기들은 별로 얘기를 하고 좀 건너뛰어가겠습니다. 전쟁의 책임과 원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역사적 사건의 전쟁에 대해서 그냥 침략한 것과 침략한 것이 전쟁에 대한 진정한 책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부 수준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니까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죄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공격만 하면 무조건 다 거기 되는 그 전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죠. 역사학에서 전쟁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에서 어떤 청년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 사살한 게 전쟁의 원인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연구에 따르면 비스마르크 이후에 유럽의 동맹체 자체가 전쟁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레닌 같은 사람은 제국주의적인 지배구조 체제 자체가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제국주의 전쟁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인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말하는 그런 제국주의 전쟁 이론이나 보수적인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 독일 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적 그 어떤 이후에 형성된 어떤 동맹체제나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전쟁의 원인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근본적으로 199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나토 동진이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사실 러시아는 제가 러시아를 편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편드는 건 나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편들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봤을 때 러시아는 사실은 끝까지 전쟁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진행되는 아주 그 과정을 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꾸 이렇게 유도했던 건 미국이었어요. 소위 외교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러시아는 미국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블링컨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에 답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이며 나토와 같은 안보 동맹 참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신속하고 단결된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집중력과 위력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러시아에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미국과는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전쟁을 이제 침략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잠시 러시아가 한 달 정도의 한 2, 3주 정도의 아주 신속한 전쟁을 했고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수강 상태에 빠졌고 키예프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러시아가 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황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만나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똑같이 했어요. 못 이긴다는 애들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확고한 우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건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2019년에 랜드 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사실은 이거보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서가 나왔는데 그때도 시대착오적인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러시아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2018년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본다면 2018년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가장 미국의 위험한 상대국은 누구였을까요? 중국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게 2018년도 미국의 안보 전략서에 미국의 가장 커다란 상대 적이자 위협을 러시아로 규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랜드 연구소에서 Overextending and Unbalancing Russia라고 하는 이런 정책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러시아를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냉전 시대에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 제재를 굴복시킨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소련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어요. 한편 러시아 같은 이런 이 미국의 이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계가 많은 거죠. 경제 제재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경제 제재로 해가지고 미국이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어떡할 건데? 전략을 생각할 때는 내가 바라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유감스럽게도 내가 하면 되겠지, 모든 게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Overextending and Unbalancing Russia라고 하는 문서에 따라서 그대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리고 망한다면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전략적인 면이나 전술적인 면이나 또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그런 것들이 비교적 굉장히 분명하고 명쾌하게 했어요. 명시적으로 러시아가 밝힌 그 전략과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비군사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인 작전의 목표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탈군사화, 탈나치화, 비군사화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거 군사적인 목표로 달성 불가능해요. 저건 무슨 의미일까요? 말로는 저런 아주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적인 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최소 단위로 1차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장 최소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러시아가 생각하는 게 옳고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야 된다는 측면이죠. 러시아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저걸 보고서 우크라이나 탈라치아 비군사화를 보고 저것이 러시아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지 못하면 그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저기서 분명히 러시아가 말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2월 24일 그 이후부터 제가 러시아를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없애올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일체적으로 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목표를 제시할 때는 명시적인 목표와 그다음에 뒤에 숨어있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명시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확보하겠다,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러시아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는 뭐냐? 적어도 유럽 세계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나토가 주도하는 그런 국제 질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목표는 자신들이 전쟁의 상황의 성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있어서 아주 이것이라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제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과 같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그런 속에서는 러시아가 생존의 위험을 받으니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적어도 최소한 유럽 지역에서는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은 군사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편 바로 앞에 가면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22년 말에 21년부터 22년까지 말에 그 지표인데 22년 말에 한창 전쟁을 했지만 러시아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2021년에 10위에 있었던 것들이 러시아는 8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11위에 있다가 13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13위로 왜 떨어졌을까요? 직접적으로 따지면 저는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쟁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가격이 무지하게 올랐고, 또 물론 거기에 따라서 미중 간의 그런 갈등에 의해서 또는 중국이 경제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쿨다운하면서 우리가 수출이 줄었던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런 영향이었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너무 편중된 그런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